나사의 극비 위성 설계도가 유출됐습니다. 나사 보안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년간 우주의 비밀을 연구해온 박사들이 우연히 본 한국 영상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사의 극비 위성 설계도를 그려낸 것입니다. 우주의 비밀을 연구하는 저명한 과학자들은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초등학생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CIA 분석관을 한국으로 파견시킵니다. 하지만 이 분석관은 한국에 도착 후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신념이 처절하게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릴리안 브룩스입니다. CIA 사이버 분석관으로 10년을 일했죠. 그날 오후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나사 보안국에서 온 맨슨 국장이었어요. 맨슨은 제 책상 위에 파일을 던졌습니다. 파일에는 강범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당신을 특별 임무에 배정하기로 했소. 한국의 어떤 아이를 조사해야 하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이요? 무슨 아이가 나사에 관심을 끌었나요? 맨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 아이는 위험할 수 있소. 우리 시스템에 접근했거나 아니면. 그는 말을 멈추더니 태블릿을 제게 건네줬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죠. 한 소년이 칠판에 복잡한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의 낙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화면이 점점 확대되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은 나사의 극비 위성 설계도와 일치했어요. 심지어 최근에 발견된 오류까지 정확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당신을 부른 거요, 브룩스. 이건 내부 유출이거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둘 다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응시했어요. 소년의 눈빛이 마치 우주를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12살 아이가 어떻게 나사의 최고 과학자들만 알고 있는 정보를 그릴 수 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됐어요. 내일 당장 서울로 가서 조사를 시작해 주시오. 맨슨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범준에 관한 모든 자료를 검토했어요. 평범한 초등학생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의 그림들은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우주 현상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그가 실시간으로 우주 변화를 감지한다는 보고서였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컴퓨터 화면에 반사된 제 얼굴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임무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미국 정부조차 믿을 수 없지만 조사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한 한국 아이. 그가 정말 위험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는 걸까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한국 입국 첫날,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임무는 간단했어요. 강범준을 24시간 감시하고 그의 능력이 실제인지 확인하는 것. 광교에 위치한 안전가옥에 자리를 잡았죠. 이곳은 범준의 학교와 집에서 가까웠습니다. 첫 며칠은 혼란스러웠어요. 미국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실제로 경험하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을 지켰고 공공 와이파이는 어디서나 빠르게 연결됐죠. 가장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질서의식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데도 거리는 깨끗했어요. 여기서 감시 활동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선 북적이는 곳에 숨어 타겟을 지켜보는 게 쉬웠지만 한국에선 제가 오히려 눈에 띄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와중에 저만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오전 7시 30분, 첫 번째로 범준을 목격했습니다. 평범한 초등학생처럼 보였어요. 파란색 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웃으며 등교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범준의 눈은 주변을 살피는 게 아니라 마치 훨씬 먼 곳을 보는 듯 했어요. 때때로 갑자기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죠. 학교 수업 중에도 그를 관찰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하면 범준은 항상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아이는 노트에 별자리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했죠.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그의 집 근처에서 감시하던 중 범준이 갑자기 창문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감시 장비로 확대해보니 그가 그리는 건 어떤 우주 현상 같았어요. 다음 날 나사에 보고했을 때 과학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범준이 그린 건 몇 시간 후에야 관측될 수 있는 초신성 폭발이었죠. 이건 불가능해. 저는 자료를 검토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우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그를 관찰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가짜라고 믿고 싶다는 갈등이 생겼죠. 제가 본 진실을 인정하면 제가 알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질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경이로움이 커져갔습니다. 만약 그의 능력이 진짜라면 인류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겠죠. 첫 대면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범준이 자주 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그가 제 앞에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신 분. 범준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란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녕. 어떻게 내가 미국에서 왔다는 걸 알았니? 범준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마음에도 블랙홀이 있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3달 전 중동에서의 임무 실패로 제 동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악몽에 시달렸죠. 그 기억은 마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범준은 자신의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거기엔 제 악몽과 똑같은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폭발, 비명, 그리고 어둠에 삼켜지는 빛. 너무 정확해서 숨이 막혔어요. 당신이 매일 밤 보는 꿈이에요. 이건 당신 안에 갇혀 있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정보에 접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도 말이죠.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범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우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날 저녁 보고서를 쓰려고 노트북을 켰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 경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건 스파이 활동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어요. 이건 감시의 영역을 넘어선 무언가였죠.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범준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감시가 아닌 대화를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범준은 제게 우주의 비밀을 들려주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과학 교과서보다 더 명확했죠. 당신도 고칠 수 있어요. 범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블랙홀은 파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별을 만들기도 하죠. 그 순간 한국 소년의 감성적 통찰이 CIA 요원인 제 방어벽을 허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위험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순간이기도 했죠. 제 임무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범준을 감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의 능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어느 날 범준이 제게 충격적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나사의 암호 시스템이에요. 범준이 제게 종이를 건넸어요. 거기엔 복잡한 수학 도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나사의 최고 기밀 중 하나였죠. 어떻게 이걸 알고 있는 거니? 범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보여요. 이 시스템엔 약점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가 가리킨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취약점이 있었어요. 나사의 과학자들조차 몰랐던 보안 결함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워싱턴에 보내면 엄청난 파장이 일 거예요. 왜 이걸 나에게 보여주는 거니? 저는 물었습니다. 범준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제 임무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려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저는 범준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 배우고 있었죠. 과학자들이 평생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12살 소년이 순간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경이로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강가를 거닐었어요. 범준은 제게 우주와 수학만이 아닌 인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릴리안. 그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놀랐어요. 제가 한 번도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당신 나라는 항상 어떻게에만 집중해요. 하지만 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말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조국 미국은 항상 기술적 우위를 추구했어요. 하지만 범준은 과학과 인간성 사이의 균형을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12살 한국 소년의 말이 CIA에서 10년간 배운 것보다 더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아이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온 걸까? 아니면 무언가 더 큰 것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였을까? 처음으로 제 임무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제 상관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브룩스, 이 아이를 설득해서 미국으로 데려오세요. 우리 시설에서 그의 능력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불편함이 밀려왔어요. 전에는 당연히 따랐을 명령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범주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사람. 그날 오후 범준과 만났을 때 제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즉시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상관들이 내가 미국에 가서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기를 원해. 범준의 눈이 진지해졌어요. 실험실 쥐처럼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들은 단지 저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릴리안. 범준이 제 말을 끊었어요. 제 능력은 제가 누구인지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걸 분리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제 내면에서 무언가 깨졌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는 보호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도용하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맨슨 국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브룩스, 당신은 너무 감정적이 되었소. 이건 국가 안보 문제요. 이건 한 아이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그는 우리의 실험실에 가둘 대상이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범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범준의 능력이 진짜라는 확인과 함께 그가 자신의 연구를 한국에서 계속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를 담았습니다. 이건 저의 CIA 경력을 끝낼 수도 있는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소년이 단순한 과학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서 중심에 서야 한다는 깨달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감시자가 아닌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실험 결정은 범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감정파 기반 우주 간섭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게 뭐니? 범준이 설명했습니다. 우주 정보는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감정에도 파동이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하면 더 멀리 볼 수 있을 거예요.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동의했어요. 우리는 한국과학원의 작은 실험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범준은 제게 눈을 감고 특정 기억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 할머니와 함께한 여름날을 떠올렸어요. 그때 범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제 눈앞에 마치 스크린처럼 우주가 펼쳐졌어요. 별들, 성운, 그리고 빛의 파동.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생생해서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연결됐어요. 제가 보는 걸 당신도 보고 있는 거예요. 범준이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범준의 능력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었어요. 이건 과학과 인간 정신의 결합이었죠. 그는 우주를 수식이 아닌 감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실험 데이터는 놀라웠어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먼 우주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나사의 최첨단 장비보다 더 빠르고 정확했죠. 이 발견은 UN 우주위원회의 주목을 받았고 우리는 공식 발표를 위해 초청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그는 우리가 지켜야 할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기적이었다. 범준과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발견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물었어요. 범준은 하늘의 별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엔 두려워할 거예요. 새로운 것은 항상 두렵잖아요. 하지만 결국엔 이해할 거예요. 우주처럼 사람의 마음도 끝없이 확장되니까요. 미국 정보관인 제가 한국 소년의 마음을 과학보다 먼저 인정하게 된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똑같이 볼 수 없었어요. 범준은 제게 새로운 우주를 보여주었고 그건 바로 인간 내면의 우주였죠. UN 본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과학자와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강대국들은 범준의 발견이 자국의 우주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고 있었죠. 무대 뒤에서 범준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릴리안?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어요. 제가 긴장한 게 보였나 봐요. 내가 긴장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왜 나를 걱정하니? 범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범준이 무대에 올랐을 때 작은 체구 때문에 마이크를 낮춰야 했습니다. 웃음이 조금 흘러나왔지만 곧 경외심 가득한 침묵으로 바뀌었어요. 범준은 자신의 발견을 설명했습니다. 우주를 관찰하는 새로운 방법, 감정파를 통한 정보 전달, 인간 의식과 우주의 연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과학계의 기본 가정을 흔들었어요. 발표 중간에 미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이 기술의 군사적 응용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전형적인 질문이었죠. 새로운 발견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범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보보다 중요한 건 연결이에요. 우리가 별들을 보듯이 서로를 보기 시작한다면 무기는 필요 없을 거예요. 12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일부는 비웃었지만 대부분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발표 마지막에 범주는 하나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각국의 과학자들이 함께 우주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놀랍게도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대부분의 국가가 지지를 표했습니다. 저는 무대 한쪽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위험한 대상으로 여겨졌던 소년이 이제는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과학의 윤리와 방향을 주도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범주는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동했어. 내가 자랑스러워. 범준이 웃었어요. 울어도 괜찮아요. 눈물도 별처럼 빛나니까요. 그날 밤 뉴욕의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새 임무를 받아야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범준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봄날의 햇살이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범준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미국에 가면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쉽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편을 들었으니까. 하지만 괜찮아. 범준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 제가 미소 지었어요. 내가 세상을 바꿨으니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보다 깊은 이해가 흐르고 있었어요. 범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연결될 거예요. 좌표는 제가 기억할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으려 했지만 범준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어요. 우리의 연결은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주를 볼 수 있듯이 언제든 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인천공항에서의 작별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범준의 부모님도 함께 왔어요. 그들은 제게 깊이 감사했죠. 릴리안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이 실험실에 갇혔을지도 모릅니다. 범준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범준은 제게 작은 스케치북을 건넸습니다. 열어보지 마세요. 미국에 도착한 후에 보세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어요. CIA 요원으로서 저는 항상 진실을 찾기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범준은 제게 진실 너머의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해와 연결, 그리고 인간성의 중요성을 말이죠.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나사 본부로 직행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이미 큰 논쟁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범준의 능력이 혁명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의심했죠. 맨슨 국장이 제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브룩스, 당신은 임무에 감정적으로 너무 연루되었소. 그 아이를 데려왔어야 했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의 신뢰를 잃었을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나사의 중앙 컴퓨터실로 향했습니다. 최고 보안 권한을 사용해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범준이 지적한 암호 알고리즘의 취약점을 수정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저는 나사 시스템의 내부 코드명을 수정했어요. 이제 우주 관측 프로토콜의 기본값 이름은 코드네임 범준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첨단 우주 시스템에 한국 소년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진 거예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마침내 범준이 준 스케치북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우주의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릴리안에게 당신의 블랙홀이 새로운 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우주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범준. 책을 넘기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범준은 제 미래를 그려놓았어요. 나사를 떠나 교육자가 되어 과학과 인간성의 균형을 가르치는 제 모습.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장면까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12살 소년 천재를 감시하러 갔던 CIA 요원이 이제는 그 아이의 비전을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우주가 끝없이 확장하듯 인간의 가능성도 무한하다는 그의 메시지를
그리고 어딘가에서 강범준이라는 한국 소년이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그의 이름이 미국 우주 프로그램의 심장부에 새겨진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겸손하게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겠죠.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이미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임무는 끝났지만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코드네임 범준이 상징하는 것처럼 과학과 인간성이 만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증인이 되었죠.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범준아. 내가 우리에게 보여준 우주는 망원경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었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온 소년 천재가 가르쳐준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천재 소년의 이야기이자 대한민국이 과학의 미래를 이끄는 방식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잘 성장하여 대한민국을 빛내주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나눠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